방정식의 해 부분을 6줄 정도 비워놓으라고 했었으니까 네, 그거부터 정리해 주세요.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AX는 B 이 형태를 딱 왔을 때 X 값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예요.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 뭐 X는 A분의 B를 못 써서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기초 풀이는 중일 과정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양변을 A로 나누겠다라는 지시를 해서 좌변도 A로 나눴으니까 X만 남고 우변은 A분의 1 해가지고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A라는 무언가로 양변을 나누려면 우리 등식의 성질에서 모든 수로 나누었을 때 다 오케이다. 어떤 수든지 양변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지 않고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차라는 얘기는 당연히 X가 있음을 전제를 하는 거니까 A가 0이 아니다 라는 거를 전제하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X는 B에서 내 X는 A분의 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A가 0이 아닌 게 확실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써야 되는 포인트는 AX는 B에서 A가 0인 경우를 따져봐야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A가 0인 경우 그러면 이미 지금 여기에 0x는 B라는 얘긴데 이 B가 0이 아닌 수라면 우리는 해가 이 X에다가 아무리 어떤 수를 집어넣어 봤자 만족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도 0이면 0x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언제나 참을 수밖에 없는 항등식이 나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항등식인데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모든 수겠죠. 는 수 자체.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불명합니다. 무수히 많은데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 2, 5, 8, 12 뭐 이런 식으로만 규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아무거나 돼서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선 진짜 아무거나 되어서 무수히 많다라는 거에 의미 플러스 수 전체라고 표기를 해볼 겁니다. 자연수도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수는 수 전체는 아니니까 무수히 많다라고 하기에는 좀 맥락이 불분명합니다. 큰 수 전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긴 한데 문제에서 원래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적었어. 방정식 푸시오 적었어.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거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랑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방정식의 해는
지금 쓰는 게 해잖아. x는 뭐다. 그 다음에 해가 없다. 해는 수 전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해를 쓴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해라는 거는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보통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한 개면은 x를 제일 많이 쓰니까 x일까? 그래서 우리가 x는 얼마라고 쓰는 게 해를 구한 것이고, 근데 그러한 x를 쓸 게 없다면 해가 없다이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다 갖다 넣었을 때 언제나 식이 성립한다면은 해가 수 전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문제에서 x는 숫자만 쓰는 거는 사실상 명백히 오답이고요. 답 쓰는 형태가 x는 뭐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 그러니까 x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시를 하는 게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문제였으면은 그거에 맞게 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자리 6줄 비워 두라고 해서 지금 채웠고요. 2차 방정식의 해는 지난 시간에 근해 공식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 가지고 켤레근 얘기를 했었습니다. 몇 줄 정도 되죠? 2차 방정식이. 한 14줄 썼대요. 혹시 못 쓴 사람 있으면 14줄 비워오거나. 영상, 지난주 영상 보고 봤어? 주말 동안 뭐 했어, 조영아? 네. 그러니까 수업 영상을 봤는지 질문했어. 왜 안 봐? 엄마가 그 오답만 풀면 된다고 엄마가 말했어. 수업 영상 안 보면은 너 복소수 이런 거 나 지난 시간에 잔뜩 필기했는데 너 큰일 났다. 한국수 상황 모르니까 오늘도 시험 못 보겠네? 없었어요. 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필기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서 켤레근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필기 노트 그대로 그냥 이거 필기 노트에다가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이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적어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근해 공식 얘기하면서 뭘 설명을 했었냐면은 여기 이 근해 공식 자체는 어떤 개수가 들어가든 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근해 공식에서 그럼 2a분의 하면서 분모를 쓰게 되는데, 사실 분모에다가 우리가 애초에 무리수를 안 집어넣죠. 나중에 무리수가 나오더라도 유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가 어차피 근해 공식을 쓰긴 쓸 거야. 복잡해 보이니까 솔직히 인수분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해 공식 써서 풀고 싶은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최고차 개수를 정수로 바꿔놔줘야 돼요. 그래서 최고차 가장 높은 차수, 여기선 2차 방정식이니까 높은 차수 여기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정수 때 정수로 바꿔놓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시거나 근해 공식을 이용하시거나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로 풀 텐데, 그거는 내가 이 상태에서 풀지 않고 정수로 바꿔놓고 나서예요. 그럼 우리가 정수, 즉 유리수, 루트를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일종의 얘를 유리화 해줘야 되는 거죠. 얘를 유리화 할 건데요. 그러면은 양변에 다른 데는 필요 없고요. 최고차항이 기준이에요. 뒤에 있는 루트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최고차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모 있을 때 이런 거 있으면은 분모 분자에 뭘 곱해요? 뭘 곱해? 유리화하려면.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이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자. 자, 그러면은 2 빼기 1이니까요. x제곱 하면서 최고차 항이 1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계산을 하면서 쓰셔도 되고 일단 저는 적어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곱하실 때 당연히 나머지 항에도 다 루트 2 마이너스 1을 차근차근히 곱해 주어야겠다. 자, 제가 근해 공식을 쓰든지 인수분해를 쓰든지 뭔가 이 1차항과 상수항의 개수가 정리가 되어야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2, 루트 2 있고요. 그럼 2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로 계산이 되죠. 하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제 전개를 했다면은 이제 여기도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인수분해가 되고 제가 그것도 설명드리긴 할 건데 못 찾는다면 그냥 근해 공식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근해 공식. 인수분해가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무리수인 개수뿐만 아니라 뭔가 유리수인 개수여도 내가 인수분해가 조금 안 보이는데 싶으면 그냥 근해 공식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 이용하시면 2분의 들어가야지, 그죠? 마이너스 b 이미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2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계산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설명하는 요 부분 안에서 루트가 이중분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잘 없기 때문에 이게 사라집니다. 보시면은 얘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4 루트 2 나오는데 플러스 4 루트 2 뒤에 가면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은 사실 최후의 수단인데 이렇게 좀 무리수가 있을 때 웬만해서는 계산하기에 편리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다시 한번 좀 찝어볼게요. 지금 이 2- 루트 2가 이 위에서 제가 이걸 전개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는 사실상 같은 수인데 여기가 지금 뭐가 됩니까? 루트 2와 루트 2 마이너스 1의 곱이죠. 근데 그 루트 2와 루트 2 마이너스 1의 합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둘 더하면 저거 나오는 거 맞잖아. 바로 위에.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도 잘 붙어 있게 되니까요. 이 루트 2가 와 루트 2 마이너스 1이 이 2차 방정식의 각각의 근이겠구나 까지도 사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여기까지 했을 때 얘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얘를 비교를 하고 왔으면 생각을 하면서 풀었으면 이거 둘 곱한 거랑 합이랑 똑같네? 이거를 좀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2차 방정식에서 예, 합과 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어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켤레근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켤레근에서 서로 켤레근이 성립을 하려면은 이 계수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보니까 루트 2와 루트 2와 루트 2 마이너스 1로 두 개의 무리수가 답인데 서로 켤레 관계인가요? 아니죠? 얘가 켤레 관계라면 루트 앞에 뭔가 뿔마가 그 다른 형태로만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방정식이 유리수 개수가 아니었거든요. 그쵸? 네, 방정식이 유리수 개수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켤레근도 네,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켤레근을 나중에 너무 좋아하면은 약간 생각 없이 뭐야 답이 뭐 한근이 얘라고? 당연히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써먹으려면은 유리수 개수라는 걸 반드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처음부터 무리수가 포함된 개수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켤레근 자체가 성립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가 허수 단위 i를 쓰는 2차 방정식을 갖고 와 봤는데 그럼 이거 역시 얘가 i 있을 때 2a분의 했을 때 그럼 2i분의 하면서 근의 공식을 써먹을 거잖아요. 그럼 역시 나중에 실수로 다시 분모 바꿔주는 짓을 해줘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곱해주고 가자고요. 양변에 얼마를 곱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얘가 실수만 되면 되기 때문에 네, i를 곱하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i를 바로 곱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i를 곱하면은 1이 되고요. i를 곱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한번 쓰고 네, 다시 마이너스 바꾸려고 해서 i만 먼저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2i 자 여기다 i 곱하는데 그러면은 플러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랑 i 곱하면은 네, 1 되는 거.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예, 여기에서 굳이 예,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라고 쓰는 것보다 어차피 이 개수에서 1차항의 개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은 두근의 합으로 바로 찾기 편하기 때문에 이 앞에만 마이너스 붙여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복소수 쓸 때는 실수 부분을 먼저 쓰기 때문에 여기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마이너스 다 붙인 거예요. 여기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근의 공식은요. 허수인 개수에서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근 자체를 구하고 싶은 거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역시 근의 공식 이용해서 집어넣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이거? 네. 복소수 한번 계산해 보실게요 지금.
그래서 이거 근해 공식을 넣어서 이게 풀리나 싶을 때 당연히 풀리거든요. 그렇게 안 풀리는 문제는 애초에 나오질 않아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 루트 안에서 허수단위 아인 다 사라집니다. 확인되시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시면 1 플러스 4i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이 남고 그 1 가지고 얘를 더했다가 뺐다가 하시고 나누기 2해서 정리를 하실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올바르게 계산을 하셨다면은 i와 2 플러스 2i를 2로 나눈 거니까 뭐 i 플러스 1, 뭐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이제 이거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줄 때, 아 이게 이 부분이 i와 i 플러스 1의 합이고요. 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여기서 내가 i라는 걸 곱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 숫자가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내가 무슨 계산을 해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주어진 상수항은 얘였는데 i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i 곱하기 i 플러스 1과 당연히 여기 앞에 마이너스 이 둘로 먼저 계산을 해주면 곱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합곱을 빨리 알면 인수분해로 굳이 근해 공식을 길게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봐야 좀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를 푸실 때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허수 개수에서도 근해 공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갖다 써먹으시면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요, 처음부터 얘가 실수 개수가 아니었잖아요. 허수 단위가 포함된 방정식이었으니까 실수 개수가 처음부터 아니었으므로 역시 켤레복소수인 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래 i 플러스 1이 근이면은 마이너스 i 플러스 1도 근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써먹는데, 그건 개수가 실수일 때를 한정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켤레근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지금 2차 방정식에서 기본 인수분해로 풀어야 하는 거는 다 중학교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특수한 개수일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풀이법 정리를 했고요. 좀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이게 정석이 순서가 좀 요상해서 이차 방정식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문제 풀이에 좀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부단원을 먼저 쓸 거예요. 해당보다 부단원이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보편적으로 문제 많이 풀 때 알파와 베타라는 그리스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x-알파랑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됐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는 0이다 하면은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x의 이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를 얘기를 한 건데 꼭 1이 아닐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 따라서 이게 여기 최고차항 개수 뭔가 이차항 개수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최고차항 개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건데 왜냐면 우리 이제 더 이상 2차 방정식만 푸는 게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풀어야 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3차 함수, 4차 함수도 고등 과정까지 나오기 때문에 최고차라는 말을 많이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이거를 전개한다고 했을 때요. 그냥 소괄호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그냥 소괄호 중복해서 쓸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니 이게 여기 이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합 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곱으로 상수항이 나오면 알파 베타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허수단위 i가 있든 루트가 있든 둘 더해서 얘고 둘 곱하면 얘니까 얘가 딱 해가 얘겠네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문제풀이 할 때도 사실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1이 아닌 다른 상수로 뭔가 x제곱의 개수가 있을 때 우리가 ax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를 해줄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직 안 쓸게요. 자, 그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를 모른다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알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야 되지만 아니 그냥 2차 방정식만 띡 줬어요. 이렇게 지금 제목이 뭐예요? 근과 개수의 관계. 근이라는 것과 개수를 서로 연결 지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형태로 지금 A 맞춰주려면은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A로 묶으면은 X제곱일 거고요. 선생님 여긴 A가 없는데요. 네, 제가 분모에 쓰겠다는 얘기였어요. 자, A분의 B, X, 그죠? 그 다음에 뭐랑 곱하면 C가 되냐? A분의 C랑 A를 곱하면 다시 C가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은 위에 써있는 부분과 이게 서로 같은 식이라는 거를 같은 식으로 연결을 지어 보시면은 무엇이 되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헷갈릴 게 없는 게 합이 무조건 합이 무조건 1차항에 있을 테니까 앞에 거 최고차항분의 이게 비율이잖아요. 양변을 나눠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분의 얘 근데 마이너스 챙기시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 부호 바뀌는 거 없죠? 그래서 합곱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예제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알파, 베타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식을 좀 이렇게 못생긴 식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전개를 하지 마시고 전개는 3개항 이상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항이 2개 있을 때는 일일이 전개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상태에서는 전개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저는 항상 문제풀이 할 때 정해놔요. 근이라는 거 얘기를 나오면 아까 방정식의 해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라고 했는데 근이 나오면은 이건 풀이법이 대입하면 성립한다. 숫자로 근을 주어질 때도 되게 핵심적으로 써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식이 좀 알파, 베타라고 문자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 알파 플러스 7알파 마이너스 15는 0. 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쵸? 그럼 알파가 무엇이 되느냐? 알파는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15.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베타도 베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베타 마이너스 15는 0이다 라고 역시 대입을 했을 때 x 자리에다가 베타라는 문자를 그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었을 때 역시 성립을 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뭐 베타 제곱 바로 쓰셔도 되고 저는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를 역으로 이항해서 쓰시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볼 건데 숫자를 좀 바꿀게요. 왜 이렇게 제일 끝에 1 아니고 35. 문제 좀 바꿔주시고요. 자, 주어진 식의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15에다가 8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왜냐면은 이 지금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알파 제곱이 얘랑 같다며 이건 다 성립하는 식이야. 이 문제의 근이 해 이거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자리에다가 7베타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35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도 알파 플러스 20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했을 때 베타 플러스 20.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이 등식을 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차수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시면 막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막 4차도 계산하고 이래야 되니까 오래 걸리게 되고요. 일단 이 지금 차수를 1차식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알파, 베타에다가 20알파, 20베타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해보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7이고요.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15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5에다가 2 더하기 20 곱하기 마이너스 7 되겠죠. 그래서 140에서 155를 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긴 좀 간단하면 보통 계산을 하는데 2차식이 갑자기 나왔을 때 변형하는 거를 잘 못 맞추는데 이 알파에 대한 식과 베타에 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대입하고 항 바꾸고 대입하고 항 바꾸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과계수의 관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해서 계수를 가지고 바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에서는 단순히 계산해서 이런 문제만 띡 갖다 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 알파 베타의 곱이 뭐냐만 물어보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근을 가지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뭐 이런 거 물어봐.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뭐 계수를 쪼르륵 좀 더 어렵게 갖다 놓고 뭔 조건을 구하여라 라는 뭐 문제들이 있는데,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걸 뭘로 삼아야 되느냐? 아, 두 근이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인데 알파, 베타를 일일이 구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전제고요. 그러면은 둘을 더한 합과 곱을 계수와의 관계로 근계가 써서 얻어낼 수 있다면, 양수 더하면 당연히 양수고요. 그죠? 양수 곱하면 당연히 양수겠죠. 그쵸?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수라는 거는 0보다 큰 수란 얘기네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0과 양수의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 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요. 알파 베타의 곱이 5니까 되게 조건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두 분이 모두 양수라는 이 방정식 해를 구하면 양수인가요? 왜? 왜 절레절레? 절레절레 이유. 기상식 허근 나오지 않아요? 허근 나오는 애죠? 예. 허근에 대소관계가 있나요? 네, 허수는 대소관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복소수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실수를 제가 뭐가 핵심이냐고 설명했냐면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설명을 했고요. 허수는 그럼 수직선상에 못 나타내요. 그러니까 막 i는 0보다 작다. 얘 말이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장이야. 아, 그쵸 선생님. 그러니까 너네가 이건 맞아.
얘는 실수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맞지만 i 자체에 부호가 있다? 혹은 뭐 2i가 5i보다 작다. 이런 건 다 불가능합니다. 예. 허수라는 건 대소비계가 안 되고요. 그럼 양수, 음수라는 것도 수직선상에 나타내는 실수인 영역에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꼭 들어가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잘 놓쳐요. 아, 양수. 그러니까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인데 요거를 잘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럼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는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 더해서 음수인 거 요것만 바뀌고 나머지 마마 곱해서 뿌리니까 곱해서 양수 똑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별식까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허근 같지 않도록. 자, 한근은 양수, 다른 한근은 음수라면은요. 양수, 음수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질문을 제대로 들었다면 선생님이 질문을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 말 잘 들었어? 내가 뭐라 그랬어? 양수랑 음수를 더하면 양수냐고 무수냐고. 모르지, 그지? 모르지? 모르니까 너네가 대답 못한 거겠지? 그치? 뭐더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게 선생님 질문이 되게 이상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했어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양수, 음수 더하면은 절대값이 큰 쪽이 이겨서 부호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확인할 수가 없고 대신에 그러면은 뭘 얻어내야 되느냐? 알파, 베타가 지금 곱했을 때 음수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파, 베타가 뭐였어요? 지금?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적으면 A분의 C였습니다. 그쵸? 여기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비교해가지고 A분의 C 하신 거잖아요. 그 A분의 C를 계산했는데 음수래 A, C가 서로 다른 부호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이 사실 판별식 필기를 안 갖고 온 게 맞아요. 판별식을 여기 모르는 학생 없을 테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판별식 얘기를 하는데 AC가 서로 다른 부호라면은 무조건 얘 아닙니까? 반박할 수 있어서 선생님! AC가 서로 다른 부호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음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B제곱 실수일 테니까 이거 실수 판별식을 썼다는 건 실수 계수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자, B제곱 당연히 양수이고요. AC 자체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4 곱하면은 다시 양수니까 예. 이어서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판별식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고마운 거지. 당연한 거라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이 내용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체크해주면 돼요. 곱해서 음수 되느냐.
근데 지금 이 3번에다가 추가 조건이 붙었을 때 자, 우리가 실수인 근을 실근, 뭐 허수인 근을 허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양수인 근은 양근, 음수인 근은 음근 뭐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양근의 절대값이 부호는 다른데 하나는 뿔, 하나는 만대. 네,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절대값에 대한 얘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합도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절대값 얘기가 있어주기 전까지는 애초에 합을 판단할 수가 없겠죠.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근이 절대값이 더 크다. 양수인 수가 절대값이 더 크대. 그러면은 이제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근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수.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른 두 수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표현인데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예,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건데요. 문제풀이 할 때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두 수의 합은 0이다. 뭐 절대값 알파는 절대값 베타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나와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두 수의 합이 0이다.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서 알파 베타의 부호는 부호 다르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또 은근의 절대값이 더 클 때는 반대로 해주시면 되니까 굳이 안 쓸게요. 그래서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 얘기가 있어줘야 절대값이 언급이 되어줘야 합까지 써먹을 수 있다. 이게 보통 3차 방정식 파트의 다른 교재들은 3차 방정식 파트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석이 이게 2차 방정식 하면 7단원에 바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그냥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2차 방정식 제의 근이라고 하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저런 걸 배웠나? 따로 뭐가 내용이 있나?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내용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정석에 보면 다 내용이 뒤에 가 있는데 정석 약간 순서 약간 좀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우리는 개념은 한 번에 정리하고 이제 풀이 들어갈 겁니다.
방정식 x 세제곱은 1을 풀 때 그러면 3차 방정식이든 뭐든 2차 방정식이든 이게 1차 이상을 넘어가면 1차보다 더 항 차수가 더 큰 방정식을 뭔가 정리를 해서 풀자면은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1은 역시 세제곱이기 때문에 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고 앞에 거 제곱 곱한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우리 곱셈공식 이용해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근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x는 1 또는 하고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 때 아니 2차 방정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요. 얘도 0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얘도 0이 되는 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은 더해서 문제를 구하시면 되고요.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멈췄어. 그렇다고 해를 못 구하느냐? 그게 아니라 분해공식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시면은 1 마이너스 4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3의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3i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합은 이런 식으로 가져요. 근데 우리가 이 얘의 허근, 즉 이 근 자체를 일명 오메가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약간 W처럼 생겼는데 그리스 문자 오메가. 그러면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요. 얘 허수 오메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문제에서 약속소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문제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문제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문제 어떻게 표현이 써지는지. 혹은 뭐 x세제곱 1의 혹은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근이라면 대입했을 때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오메가의 성질들을 보자면 이게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성립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당연히 0이 성립됩니다. 직접 내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굳이 넣어보고 싶다면 진짜 넣어보셔도 당연히 식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별로 그러고 싶은 상황은 없겠지. 그 다음에 이게 이거의 근이기도 하니까 세제곱하면은 1이 된다. 예, 우리 문제풀이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성질이 세제곱하면 1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까먹으면 문제를 못 풀어야 해. 세제곱하면 1이 된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 당연히 켤레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가 복소수 오메가가 얘의 근이라면은 당연히 바 오메가도 다른 근이긴 하겠죠. 그러면은 두 근이 오메가와 바 오메가일 텐데 근각에서의 관계를 적용해 보시면은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고요. 그죠? 합은 부호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얘네들 이 1번, 2번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재정리를 좀 해줄 건데, 이 나온 식 중에 오메가 제곱은 이거 싹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바 오메가만 남길게요. 바 오메가만 남기고 오메가를 이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똑같다는 것이군.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역시 이것도 바 오메가를 남기고 갈 건데, 아니 그럼 나눠야겠죠? 이거 곱에서 온 거니까. 예, 3번을 쓰기 전에 먼저 보여드린 것인데, 켤레복소수인 바 오메가랑 원래 오메가의 제곱이랑 그 오메가의 역수는 다 같은 수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가 보통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오메가, 바 오메가도 잘 안 쓰고요. 최종 정답을 쓸 때 제곱도 잘 안 쓰고 최대한 오메가에 대한 1차식을 기준으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적으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각각의 식에서 결국에 같음을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저 좀 자리가 애매하긴 한데 쓰셨죠? 좀 옆으로 좀 옮겨볼게요. 네, 이런 간단한 문제들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 10제곱을 여러분들이 이 지수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세제곱에 오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3 더하기 2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제곱. 근데 내가 세제곱은 다 1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고요.
그 값이 이 오메가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얘의 한 근, 허근이었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0이 된다. 자, 얘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조금 더 어렵게 가봤어요. 제일 기본 문제고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왔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2n이 뭔지도 모르는데 2n 제곱을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제곱이면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게 제곱일지 4제곱일지 6제곱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기본 성질은 여기 1번부터 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제일 기본식을 떠올려 보시면은 내가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볼 수 있겠다. 자, 다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하면은 나머지 이항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가 남았어. 그러면은 이제 이항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에요. 이항이. 그리고 문제에서 이 n들은 자연수 이거를 정해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짝수 제곱을 했으니까요. 이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다 상관없어지죠. 그래서 지수끼리 계산을 하시면 오메가 4n 제곱 플러스 오메가 2n 제곱 더하기 1이 되네요.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n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내가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n이 1이면 얘고요. 그죠? 오메가 4제곱은 그냥 오메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0이네. 그죠? 근데 이게 모든 자연수일 때 다 성립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 자, n자리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어 보면은요 오메가 8제곱에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 그러면 8제곱은 제곱이 되고요. 선생님 0 되는 거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문제죠. n이 3이면 여기까지 딱 쓰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n이 3이면은요. 자, 여기다가 지금 3 집어넣었을 때 12제곱, 6제곱, 플러스 1인데요. 그럼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1이 되면서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 답 적으면 n이 3의 배수일 때는요. 이게 오메가가 2차식 되면서 0 되는 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각각 111 되기 때문에 이면 P값이 3 나오고요. 네, n이 3의 배수가 아닌 수이면 P값이 0 된다. 네, 쉬는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